메타버스라는 그 컨셉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해도 점점 우리 사회 속에서 K-팝이라는 영역 속에서 소비가 되고 점점 발전이 돼가고 있는 걸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360이라든지 이런 이머시브한 컨텐츠들이 뉴노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하기 시작할 거고,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지만 메타버스 속에서 어떻게 뭔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DKTV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DKTV는 이제 한류 유튜브 채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K-팝을 너무 좋아해서 예전부터 이제 K-팝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담아서 싱가포르에서 좀 K-팝이 잘 되는 걸 보고 영감을 얻어가지고 리액션, 그리고 뮤비 해석, 길거리 인터뷰, 그다음에 뉴스 컨텐츠까지 전방위적으로 이제 K-팝과 관련된 컨텐츠를 만들었고, 이제 한 7년 동안 운영을 해서 79만 구독자까지 다다랐습니다. 제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게 됐는데, 교수님들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이제 전통 미디어에서 신문이랑 방송이 좀 쇠퇴하고 있다. 그래서 뉴미디어 쪽으로 앞으로 좀 업계가 뜰 거다. 이제 즉 뭐 유튜브라든지 소셜 미디어 쪽을 말씀을 하신 거겠죠. 그래서 그쪽으로부터 좀 영감을 얻고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K-팝에 좀 흥미가 있어서 K-팝 관련된 컨텐츠를 유튜브에서 재미로 좀 올렸는데, 이게 반응이 너무 좋게 나왔고, 그 다음에 당시에 뭐 방탄소년단, 블랙핑크가 확 뜨기 시작하면서 저도 시기에 맞게 같이 성장을 해 나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좀 재미도 있고, 그 다음에 돈도 벌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남들은 취업 준비를 할 때 저는 유튜브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었고, 좀 자랑 아닌 자랑이지만 이제 제 또래 사람들이 이제 취업을 했을 때 버는 그런 금액보다 유튜브로 얻는 수익이 많아지게 되면서 이걸로 실제로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싶어서 이제 계속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K-팝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했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룹은 이제 빅뱅이었고, 이제는 BTS인데 예전부터도 이제 너무 관심이 많았어서 좀 뮤직비디오들을 많이 보고 그 아이돌들을 동경을 했었어요. 그리고 여담으로는 이제 길거리 캐스팅도 한번 당했었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부분에서 울림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 교환학생을 가게 되면서 거기에 있던 캠퍼스의 학생들이 100명씩 K-팝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안무를 추고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어디 뭐 밤늦게 돌아오는 길이 있었는데 양 옆에서 뭐 뮤직뱅크라든지 인기가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그 친구들이 보고 있는 걸 보고 제가 K-팝이라는 것이 미디어에서 치켜 세우는 게 아니라 실존하는 그런 현상이구나를 좀 피부로 느끼게 되면서 뭔가 기회가 있겠다. 내가 좋아하는 거기도 하고 내가 미디어 기술이 있으니 두 개를 융합해서 뭔가를 해보자 싶어서 이제 K-팝을 위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컨텐츠가 팟캐스트 형식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사람들이 편안한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제 대담을 하는 방식인데,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이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하는 것도 좋지만 뭔가 나도 저 자리에 끼고 싶다, 나도 참여하고 싶다라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구현화되기도 어렵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나와 있는 기술로 조금이라도 더 몰입도 있고 그 사람들을 여기에 앉힐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해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360도 카메라가 있어서 그건 이제 공간감을 담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팟캐스트를 진행을 하면서 바로 앞에 360 카메라를 놓고 이 사람이 말하면 저 사람을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하도록 하고, 이쪽에서 말하면 이쪽을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조금 더 공간감이 더 주어지고 더 몰입도가 있는 컨텐츠가 될 것 같아서 그거를 한번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은 VR 기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기를 착용하고 저희 그 360으로 촬영된 팟캐스트 에피소드를 본다고 가정을 하면은 앞에 소파가 2개가 있고 패널이 4명이 앉아 있으면은 이쪽에서 얘기를 했을 때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은 저쪽에 있는 분들이 말하는 게 바로바로 들리고, 이쪽에 반응을 하면은 이렇게 돌리면은 이쪽에 몸짓이나 이런 것들이 들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키보드 앞에 아니면 뭐 컴퓨터 앞에 있는 관중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실제로 뭐 공연을 보러 간 것 같은 그런
좀 실체감 있고 몰입도 있는 그런 영상이 된다고 피드백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좀 여담으로는 이제 워낙 360 카메라의 화질이 8K까지 지원이 돼서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제 이름이 이제 활동명이 데이빗인데 데이빗이 저렇게 앉은 키라든가 키가 큰 줄 몰랐다, 아니면 제 같이 나온 여자 게스트분께서 실물이 너무 예뻐 보인다. 근데 실물? 실물은 아닌데? 근데 이제 공간감이 있어 보이니까 실물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이런 360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많은 플랫폼에서 지원을 하는 건 아니고 유튜브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360 컨텐츠는 조금 더 심도 있고 그리고 특별한 컨텐츠라고 생각을 해서 180도랑 구분을 두고 엑스로메다라는 플랫폼에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엑스로메다에서는 이제 저의 그런 특별한 컨텐츠를 보고 싶은 분들이 조금의 그런 후원금을 지불을 하고 들어오셔서 이제 가입을 하고 볼 수 있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엑스로메다에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사실 기기들이 보급이 많이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크리에이터들도 그런 촬영 장비가 아직 많이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좀 그 보급률이랄까 이런 게 저조하기는 하지만, 저는 이제 이 산업이 너무 워낙 빠르게 돌아가고 있고 빠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그 보급이 되는 거는 순식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얼리 어답터의 느낌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이고, 앞으로는 360이라든지 이런 이머시브한 컨텐츠들이 뉴노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하기 시작할 거고, 지금도 크리에이터와의 조금 더 가까운 거리로서의 뭔가 소통을 원하고 조금 더 밀접한 그런 관계를 원하는 시청자들이 많은데, XR을 통한 그런 컨텐츠들이 구현화되기 시작한다면 너도 나도 내 크리에이터랑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좀 더 그 세계에 빠져들 것 같습니다. 팟캐스트를 통한 그런 360 카메라 활용은 계속해서 해 나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아무래도 K-팝 섹터에 있다 보니까 이게 K-팝 쪽으로 잠재력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돌 분들이 춤을 춘다든지 좀 역동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공간에 있을 때 그 아이돌 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볼 수 있는 것들이라든지, 그래서 팬들을 위해서 좀 특화된 컨텐츠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 노래방이라고 해서 아이돌 분들을 자동차에 모시고 다 같이 안에서 인터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했던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스튜디오에서 그냥 일반적인 인터뷰를 한 적도 있는데, 그럴 때 좀 제한점이 뭐냐면, 이제 구석에 있는 이제 아이돌 분들이라던가 그 카메라 각도에 나오지 않는 분들, 아니면 그 공간감이 다 드러나지 않는다던가 그런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360 카메라나 이런 XR 컨텐츠로 승화를 시켜서 K-팝 아이돌들의 그런 속속들이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비하인드 씬 컨텐츠 같은 것들을 좀 제작을 해서 좀 하면은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순간은 실제 팬미팅을 했었던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LA에서 거의 100명이 넘는 팬들을 모아서 이제 카페를 대관해가지고 팬미팅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의 순간을 저희는 브이로그로 이제 카메라로 담기는 해서 그 벅차오름이 아직까지 느껴지기는 하지만, 그거를 만약에 360으로 담았었다? 그 현장 당시의 그런 열기와 모든 사람들의 모든 그런 표정들과 몸짓들과 그런 것들을 공감각적으로 다 볼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가 떠오르네요.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점점 저희 삶에 조금씩 스며드는 것 같아요. 일단 K-팝만 하더라도 이제 대표적인 4세대 아이돌 에스파의 경우에도 메타버스에 활동하는 그들의 분신이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도 버추얼 아이돌이라고 해서 이제 본체가 있고, 그다음에 자기 위에 이제 그런 캐릭터를 입혀가지고 활동을 하신 플레이브라는 그런 유명한 아이돌도 있는 그런 추세라서, 이 메타버스라는 그 컨셉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해도 점점 우리 사회 속에서 K-팝이라는 영역 속에서 소비가 되고 점점 발전이 돼가고 있는 걸 보고 있거든요. 저 같은 크리에이터들이 하나둘씩 이 시장의 가치, 그리고 이 신기술의 가치를 알아보기 시작하면은 너도 나도 이제 뛰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크리에이터의 영역이든 K-팝의 영역이든 컨텐츠의 영역이든 어떤 영역이든 이제 기기의 발전, 그리고 기기의 보급률, 그리고 메타버스
메타버스라는 그런 컨셉을 활용한 그런 상품의 출현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이제 앞으로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지만 메타버스 속에서 어떻게 뭔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소중한 꿈은 한류를 조금 더 널리 그리고 깊게 전파하는 게 꿈이고요. 지금 저는 이제 외국인 대상으로 컨텐츠를 만들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컨텐츠와 문화가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을 때 피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더 깊이가 있고 역사가 있고 배경이 있다라는 것을 좀 컨텐츠를 통해서 이제 전파를 하고 싶은 게 목적이고 목표고 한류 문화 앰베서더와 같은 역할을 하고 싶은 게 저의 최종 목적입니다. 네, 대표님 오늘 인터뷰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